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실 눈물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또 화해하는 그런 결정체가 되고 그리고 또 의심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정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참 거기에 대한 정의마저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여서 그 시대에 있어서 어휘의 느낌이라는 것이 참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눈물에 대한 진정성이 다시 원래 그 아름답고 영롱하고 깨끗한 것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어제 카페에서 어떤 분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맹경순 아나운서세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사인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소개를 하는데 이 게시판에서 가끔 뵀던 분이에요. 근데 글을 굉장히 터프하게 쓰셔서 저는 그렇게 수줍고 부끄러워하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얘기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어제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지금 시각이 9시 25분 되고 있습니다. 수요일 인생상담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이야기 CIP 개발센터장이신 김번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어떤 조합원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 얘기 감사 인사 날려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런 댓글은 자주 종종 권장사항입니다. 네, 조금 전에 떨어져서 살고 같이 사는 그 프랑스 가수 부부 얘기를 했더니요. 네네. 재환재 이맘님께서 저희도 주말 부부예요. 1주, 2주에 보는 부부 사이 강추합니다.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모르겠어요. 결혼할 때는 같이 살고 싶어서 이제 결혼하는데 살다 보면은 너무 가까운 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흔히 그러잖아요. 가족이라고. 네. 예, 가족이 산다는 거죠. 가족이 사는 거죠. 근데 때로는 무엇이 우리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나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인생에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요. 근데 오늘 선생님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좀 제가 사실은요, 네. 방송하는 게 네. 처음엔 굉장히 흥분도 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요.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쩌나. 왜 그런가 이렇게 오늘 네. 아침에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 이제 막 신경이 쓰이고. 네. 지난번에도 이제 제가 여기서 한 3번 정도. 네. 말 실수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 기름 유출 사건. 네. 했다가 댓글로, 그건 태양 기름 유출 사건이 아니라 삼성에서 네. 이런 거. 그리고 네. 이제 저번에 제주도의 1000명의 사사망쟁 이런 네,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네. 댓글로 이제 그걸 정정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가십거리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침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방송하기 전에. 이건 정말 악몽이 아니라 아침마다 떠오르는 건 뭔가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이해합니다. 저희도 방송 처음 할 때는, 우리 그냥 속어로 이제 맷집이 좀 생겨야 빨리, 왜냐면 이 일이라는 게 늘 약에도 부작용이 있듯이 네.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한다고 그래도 어차피 그 스트라이크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런 거예요. 아침에 이 이야기가 지금 시의 적절한가? 아, 네네. 예,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세월호 건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네. 앞으로도 힘들어야 되고 네. 또 이것을 계속 우리는 네. 쌓아 안아가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또 일상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서 어디에서 네. 내가 네. 어떻게 얘기를 네. 해야 될까? 네. 이게 과연 오늘 이 이야기가 시적절한가? 네. 이런 고민을 네. 참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운을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날토님이 반갑습니다, 쌤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승조 씨나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김번영 쌤한테 드리는 네. 얘기 같아요. 문강님, 김번영 쌤 반갑습니다. 하트 3개 다셨어요. 짱오빠님 반가요 하셨습니다. 기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일본과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저는 융의 집단 무의식을 인정을 하진 않지만 네. 그분의 말을 좀 빌려서 얘기를 하면 네. 일본의 집단 무의식과 우리나라의 집단 무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일본은 어떤 마조히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한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마조히즘과 한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고를 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일본 2011년도 3월에 일본 원전이 이제 후쿠시마에서 터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자연재해 아닙니까? 네. 자연재해인데 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그들이 이제 그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딱 들어요? 일본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해외 패키지 여행할 때 네. 일본 사람들은 깃발만 따라서 조용히 움직이는데 일단 어떤 통제하에서는 그렇게 잘 네. 따르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또 다른 양상이 나온다. 아, 그래요. 네. 좀 이렇게 좀 차분하고 네, 네. 안정적인 느낌은 네. 없으셨어요? 후쿠시마 원전.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굉장히 대처가 네. 진짜 엄청난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굉장히 그 대처를 차분하게 하고 안정적이고 굉장히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네. 예. 어찌 보면 침착하고 질서 있고 네. 서로 간에 굉장히 배려를 하고 네. 이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만 들여다보면 네. 역으로 보면 그게 뭐냐면 네. 마조히즘이에요. 네, 네, 네. 학대, 자기 학대.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타인을 잘 배려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배려가 네. 오른쪽으로 가면 타인의 배려, 굉장히 그 사람 공동체를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지만 네. 그게 왼쪽으로 가면 자기 학대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나쁜 방향으로 보면 수동적인 공격이거든요. 아, 수동적인 공격. 굉장히 그게 참 이해가 빨리 오기는 좀 어려운 개념이네요. 예, 좀 어려운 걸 얘기를 해야 제가 좀. 네, 있어 보입니다. 예, 네. 뭐가 얘기할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생님에게 제가 배려를 받을 일이 있어요. 선생님, 저 오늘 죄송하지만 전철역까지만 좀 차로 태워다 주실래요? 그랬더니 뭐 여기 가차운데요. 그러시더니 태워주셨는데 집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바래다 주시고 그냥 바래다 주신 것도 아니고 또 가다가 애들한테 뭐 갖다 주세요 하고 뭘 사줬어요. 네네. 그러면 저는 네. 적절한 배려를 받은 게 아니라 과도한 배려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 다시 만약에 거기다 또 제가 다음 주에도 저도 오늘도 좀 부탁 이러면 저 상담 받아야 될 놈이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네네. 정말 싫은데 힘든데 싫어요.
인격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과도하게 배려를 함으로 인해서 막아내는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예.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정말 확 옵니다. 네네. 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네.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본 친구들이 네네. 그런 문화가 발달, 사무라이들. 네네네. 어떤 그 가미가제 특공대. 네네. 뭐 대동아 전쟁. 네네. 뭐 혹은 뭐 할복 자살.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가장 그 안을 보면 네. 이제 그런 자기를 죽여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언제 어느 단체 숙소에 가서 묵게 됐는데 풍광이 아름다워서 좀 돌아보고 싶었는데 계속 두세 분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오시는 손님은 정말 뭐 거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모시듯이 하겠다. 근데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못 가. 그게 그 얘기로군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그곳이 그리워서라도 다시 가고 싶은데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생겼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공격해야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근데 결과로는 그렇게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배려라는 게 첫째는 양적인 문제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시의 적절한가? 네네. 그 사람이 소화하기에 적당한가? 예. 네. 우리가 칭찬도 아무 때나 칭찬해서 시의 적절할 때 칭찬이잖아요. 맞습니다. 용서도 시의 적절할 때 용서. 격하게 공감합니다. 예. 용서를 바래야 시의 적절할 때 그게 용서가 어떤 사과가 되는 거고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친구들은 그게 이제 발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태고 쪽부터 자연재해에 너무 많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배려하지 않고는 다 죽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그 질서를 지키지 않고는 모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놈, 다른 말로 보면 죽을 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지진에 피하려고 탁 질서를 지키잖아요. 그러다 한 사람이 떨어진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냥 못 봐요. 그냥 손을 내밀어서 저기 잡아! 넘어진다! 막 이런 난리를 피는데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냐? 죽는 사람도 살려달라 하지 않고 그걸 죽는 걸 보는 사람도 살리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굉장한 무기력이거든요. 배려는 어찌 보면 무기력인 거예요. 역동이 없군요. 역동이 없죠. 역동이 없고 안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역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원전 한 달 동안 그 대피소에 있는데 아주 차분하고 그 후쿠시마 옆 동네도 아주 조용히 일상을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태안 삼성 기름 유출 사건. 아이고, 그 삼성 안 넣어가지고 그때 야단 맞춰서. 예, 저 실수 안 했습니다, 오늘은. 오늘 공부 많이 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삼성 기름 유출 사건 때 보세요. 아주 난리 법석이었거든요, 우리는. 제주도에서부터. 그렇죠. 역동으로 우리 그거 해결했죠. 해외에서부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거기 가면 막 버글버글 하는데 또 자기네들끼리 반장을 다 뽑아요. 반장을. 정말 우리가 역동적이로군요. 반장을 막 뽑아요. 정부 게임도 못 하는 거예요. 막 반장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반장 지시하에 막 합니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안정되고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통제에 잘 따르기 때문에 한번 리더를 뽑으면 리더의 통제가 잘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돌 닦으면서 또 반장 지 손으로 뽑아놓고 욕해. 개새끼, 소새끼 막 이래가면서. 아유, 뽑을 때는 언제고. 그렇다고 또 자기가 반장 한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누가 오라고 했냐고요. 근데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그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그죠. 네. 그때 제가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네. 캐네디언이 불가사의 해야 하는 게 두 가지 있었어요. 네, 그때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네. 하나는 금모으기 운동을 네, 보고 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재산을 예. 기꺼이 꺼내서. 근데 그죠? 우리나라는 대략 요번에 작년에 그리스 그 파산 상태 네. 있을 때 네. 데모하는 거를 이해를 못했잖아요.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이렇게 뭐 비자금 뭐 북한과의 관계 뭐 이런 얘기 갖고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네. 왜 그걸 까발리려고 하는지. 네. 캐네디언은 또 의외로 그러더라고요. 이런 모습.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것이 월드컵. 네. 이제 또 우리도 이제 곧 월드컵 때문에 이 세월호가 묻힐까봐 저는 걱정인데 월드컵 있을 때 붉은 악마. 네. 누가 그거 하자고 했냐고요. 그쵸. 근데 막 때로 몰려다니잖아요. 네. 때로 몰려다니고 막. 그 뭐 컴퓨터 사진 합성이다 뭐 그런 네. 소리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또 네. 어느덧 보면 또 다른 조직이 또 생겨요. 네, 네. 그래 놓고 또 다른 조직과는 또 처질르게 싸워요. 네. 이게 실제로 외국 그 기업 심리나 이런 그 민속학을 하는 사람들은 네. 최고로 이해 안 되는 정서가 한국 정서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한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한이라는 걸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예, 될까요? 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한 맺혀서 네. 이럴 때는 한이 맺혀서 내가 이것을 해줄 거야. 이런 면이 있고 네네. 한 맺혀서 이건 그래서 내가 복수할 거야. 네, 네, 이런 네. 두 가지 면을 꼭 네, 얘기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풀리면 흥이 돼요. 아, 예. 풀리면 흥이 되고 한이 맺히면 원한이 되고 복수가 되네요. 예. 근데 이게 한과 그렇기 때문에 흥이라는 것도 에너지잖아요. 네. 복수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분노거든요. 분노도 에너지거든요. 네. 반면에 배려와 안정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네. 근데 그러니까 한이 맺힌 것이 지금 우리는 세월호나 이런 사건들이 지금 흥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 네. 이게 그 부정적으로 이렇게 내재적으로 분노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분노 이전에 우리는 항상 뭐가 있냐면 아우성이란 게 있어요. 네. 아우성, 시끌벅적. 네. 예. 아우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아우성이 분노로 승화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분노가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면 복수가 되는 거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면 에너지로 승화되는 네. 거죠. 네. 근데 복수든 어떤 그 긍정적인 에너지든 둘 다가 어떤 모습이냐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세월호 사건 한으로 남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수천 년 동안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우리들의 재산이거든요. 네. 예. 정서적 재산. 네. 근데 이 재산이 이제 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로 터져야죠. 네. 예. 그것을 좀 이 기름 유출 사건과 네. 일본 원전 네, 좀 네. 비교하고 싶었어요. 음악 들을까요? 좋죠. 네. 목소리가 낮아지셔서 이제 음악이 나갈 때가 아닌가. 이 진행자도 굉장히 눈치 봅니다. 진작 말씀하시지. 네, 아주 재밌는 글이 올라와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이거 괜찮으실까요? 아르텔라님하고 피로제이님 사이의 일인데 많은 조합원들 재미나게 웃게 하시려고 올리신 글 같아요. 아까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제 피로제이님이 운동하라고 깨웠더니 헬스장 티켓만 끊어놓고 안 한다.
잠자고 있다. 그랬더니 아르텔라님이 아내신데 그 아들 때문에 정말 피곤하다가 잠시 30분 잤는데 그런다가 어저께까지 네. 대회전이었고 네. 오늘은 피로제이님이 헬스장에 와서도 저러고 있다 하고 현장 사진을 올려주셨더니 네. 아르텔라님이 드디어 반격사 글을 올리셨습니다. 남편 팔아요 경매. 아하. 품명 남편 구입 시기 2003년 10월 관악구에 있는 모 예식장에서 구입. 구청에 신고했음. 사용기간 13년 사용. 처음에 신기하여 많이 사용하였으나 만족도가 떨어져서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 현재 상태. 구입 상태 당시처럼 멀쩡. 현재 좀 부풀었으나 못 쓸 정도는 아니고 간이 좀 부은 것은 손을 봐야 함. 알코올 섭취료는 연 1,500만 원. 기타 부식비로 1,000여만 원. 그러면 1년에 드시는 것이 이제 남편 드시는 분이 드시는 게 2,500만 원어치 예. 드시는데 다른 식구들도 같이 드시는 비용 아닌가요? 단 1년에 5, 6천만 원 벌어옴. 퇴직 후에도 연금 300만 원 보장. 상당히 매력적인. 제조공장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데 팔뚝뼈대만 굵음. 제품 질 가끔 재롱도 부림. 사용 방법. 지나친 사용은 제품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니 충분히 재충전 후 사용 바람. 네, 주의사항. 불편하더라도 아침밥은 꼭 먹이지 않으면 오작동이 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네. 사은품 막 쓰셨어요. 산타페, 2004년 산타페. 양주 빈병 18개 등등. 반품, 반송, 영수증 발행 절대 불가. 최근에요. 이 인터넷에 정말 이 남편 때문에 속상하거나 혹은 행복하신 분들이 이런 개그 경매글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 정리를 하면서 현재 남편과 나 사이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랬더니 사도 요한님, 멋진 분이신데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글. 저도 피로제이님 한 표 그죠. 드립니다. 뭐 하나 받으셨어요? 예. 네. 무조건 좀 받으면 한 표 드립니다. 근데 이 글에다가 이 품명 남편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첨가하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냉정하게 못 쓰신 것 같아요. 그 좋은 기술이 있으신 분들. 그죠? 네. 네, 윤우님께서 일본의 사무라이시 공권력이 강제 진압해버리는 거 과대 칭찬. 전혀 그렇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번영 스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고 단지 두 현상을 비교하신 거예요. 하트님, 원전은 경상도 지역에 많은데 경상 제주는 이 시국에도 새누리 지지라니 도대체 어쩔까요? 이런 글 올려주셨어요. 뉴잉 실리콘밸리님. 사진 올려주셨는데요. 선글라스로 완전히 위장한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그야말로 가릴 것은 가리고 보여주실 것은 보여주시는 그런 사진 올리셨습니다. 저를 여자로 하셨던 나르데 스님 저 남자입니다. 네. 커밍아웃 하셨습니다. 희은님. 정몽준의 반값 등록금 반대에 날린 트윗을 이렇게 링크 걸어주셨어요. 네. 등록금 액수를 존경심과 연결시키는 저 특유의 멘탈,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천이성님, 공무원 연금 깎는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학각 가서 국민연금하고 통합해주세요. 국민들이 아직도 많이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급 공무원,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정말 참 각자의 사정에서 현상을 보는 것이 참 어떨 때는 억울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민님, 오늘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하셨어요. 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슬슬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들으시다가 이제 대충 안 들으시면 이제 아까 같은 댓글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안정, 질서, 배려, 이것은 어떤 가치를 좀 두는 듯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일단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풀리느냐가 문제이거든요. 이게 나쁘게 풀리면 자기학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 질서,
배려 같은 건 나쁘게 풀리면 마조이즘, 네. 자기 학대이고 네. 한이 나쁘게 풀리면 복수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좋게 풀리면 그게 흥이 되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되고. 근데 이제 네. 이 한이라는 어원을 이렇게 찾아보면 네. 특별하게 없답니다. 없는데 글쎄요, 어떻게 설명할 수 네, 네, 어휘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의나 한 네. 우리나라 표현이 이런 게 굉장히 네. 표현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 많은데 네. 고대 인도어인 버머에 비슷한 용어가 있대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나와 가까이 있다. 네. 혹은 뭐 격렬한 보복 감정 네. 이런 두 개가 교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네. 이것이 에너지이고 역동이고 네. 어떤 그 분출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걸 풀다 보면 우리나라의 근대사가 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네. 그런 어려움 속에서 네. 근데 유럽이 200년, 300년 동안 해왔던 거, 일본이 네. 몇백 년 동안 해왔던 것을 우리는 단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 네. 이것이 아마 이런 에너지 아닌가 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은 네. 왜 맺히느냐? 네. 인재예요. 그렇죠. 예, 마조이즘은 왜 맺히느냐? 자연재해예요. 예,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아까 아르텔라님과 피러제이님의 이 밀당을 굉장한 에너지로 봤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 앞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흥이잖아요. 그리고 그야말로 어떨 때는 미움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애정으로 생각되는 그렇죠. 거 이것 굉장한 에너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한결같이님이 아르텔라님 남편 경매에 빵 터졌어요. 네, 동수수동님도 오셨고요. 한결같이님이 일본 사람의 심리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과도한 배려로 상대방이 미안해서 다시 부탁을 안 하게 하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반영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